이렇게 헤파타이티스 바이러스는 역전사 바이러스를 하는 바이러스 중에 유일하게 DNA를 가지고 있는 DNA 바이러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레트로바이러스하고의 다른 점을 부각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게놈 구조부터 뭐 했던 얘기지만 다시 약간 얘기를 드리면은 그렇게 사이즈가 아주 크거나 그런 바이러스는 아니에요. 약 3.2. 오케이,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서 여기 있듯이 3.2kb 베이스.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사이즈지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오케이? 근데도 불구하고 이 DNA가 그냥 DNA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복제를 위해서 다시 일반적으로 DNA가 RNA로 전사가 될 거고요. 전사된 RNA를 가지고 프로테인을 만들고 자기 RNA, DNA를 가지고 이렇게 복제를 하는 게 일반적인 바이러스들의 그리고 DNA하고 단백질이 어셈블리가 돼서 새로운 뉴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인 바이러스의 라이프 사이클일 겁니다. 근데 요 헤파타이티스, 특히 요 헤파드나 바이러스, 헤파 DNA요. B 바이러스, HBV죠. 요 아이는 DNA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복제 작용을 하지 않고 RNA에서 다시 DNA, 역전사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아주 특이한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RNA에서 단백질, 그리고 DNA를 역전사하면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뉴 바이러스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게 HBV, 헤파타이티스 B 바이러스의 라이프 사이클이 될 겁니다. 그쵸? 유전자 형태는 보시면 네거티브 스트랜드 DNA가 바깥쪽에 있고요. 양성가닥 DNA가 완벽하지 않은 형태로 파셜한 형태로 이렇게 구조가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게놈의 음성가닥 5'에 폴리머레이즈가 붙어 있고요. 요 표시예요. 폴리머레이즈. 그리고 이게 이제 폴리머레이즈 단백질이 공유 결합으로 연결돼 있고 양성가닥 안쪽을 얘기를 합니다. 5' 쪽에 RNA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 RNA가 프라이머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프라이머냐 나중에 이제 완전한 서큘러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 프라이머로 작동을 하게 될 거고요. 꼬불꼬불하게 표시된 것들 뭐 3.5, 2.4, 2.1 해서 나타낸 것들은 mRNA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체. 오케이? 그래서 세 개의 전사체를 아마 형성을 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게 뭐 4개의 ORF를 가진다 해서 CORF, PORF, SORF, XORF 해서 그림에서 보시면은 총 하나, 둘, 셋, 4개의 전사체가 존재를 하고 있죠. 이 전사체를 말하는 거예요, ORF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말은 아니고 전사체, 단백질 코딩이니까. mRNA에서 프로테인 만들어지잖아요. ORF를 4개를 갖고 있게 되고요. 그 각각의 ORF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특징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C는 여기 있듯이 캡시드하고 뭐 바깥쪽 프로테인, 안쪽 프로테인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P는 폴리머레이즈,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하고 뭐 RNA 바인딩 프로테인들을 효소를 만드는 그런 파트고 그리고 서피스 안티젠 S는 말 그대로 바깥쪽이에요. 그래서 LMS 라지, 미드, 스몰 네, HB는 헤파타이티스 B라고 얘기했죠. 안티젠 단백질이란 소리죠. 이런 부분들을 각각 코딩하게 됩니다.
그리고 X 프로테인은 뭐 레귤라토리 프로테인이라고 명명해놨는데 여러 가지 조절 기능을 하는 단백질을 코딩하는 부분이고요. 위치에 따라서 딱 나눠지죠. 캡시드, 폴리머레이즈, 서피스, 그리고 X 기능 조절 단백질. 그리고 상당 부분 3개의 ORF가 중복된다고 되어 있죠. 유전자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어느 부분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ORF가 달라지게 되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요. 게놈의 모든 염기 서열이 적어도 한 번 이상 사용된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한 번 이상 활용이 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죠. 여기가 P, 여기가 C, 이쪽이 뭐 S가 될 거고요. 그리고 X. 그래서 총 4개의 코딩 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오케이, 그럼 본격적으로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이어서 이제 생활사를 말씀을 드리면요. 헤파타이티스 B 바이러스는 감염이 가능한 세포주가 현재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포주를 어느 정도 이제 개발해 놓은 상태고요. 휴먼 헤파타이티스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휴먼 간세포, 사람의 간세포가 세포주로 지금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간암 세포주, 햅지2나 아니면은 휴7 같은 셀들이 세포주로 사용이 되고 있어서 HBB의 리플리콘 또는 트랜스펙션에서 바이러스를 만드는 세포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생활사, 특히 진입하고 탈피 과정 연구는 할 수가 없어요. 왜? 바이러스의 유전자, 리플리콘을 트랜스펙션, 그러니까 전달해서 세포에 유전자를 전달해서 바이러스를 만드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이 세포에 어떻게 진입을 하고 탈피해서 나오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라이브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 분야까지도 분자생물학적인 기법이 워낙 좋아져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뭐 게놈 복제 조립 과정 연구가 이제 가능해지고 있는 그런 단계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생활사는 수용체에 부착을 해서 엔트리 되는 것부터 시작이 하죠. 근데 요 HBB의 수용체는 요 간세포에만 있는 수용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간세포 특이적인 감염이 가능하도록 해주고요. 엔트리는 일반적으로 리셉터, 메디에이티드, 엔도사이토시스 제일 많이 하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가든지 아니면은 웹피가 있죠. 엔벨롭이 있기 때문에 퓨전하는 형태로 해서 수용체 결합 후에 막에 접합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여하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요 캡시드가 감싸져 있고요. 요 캡시드에서 요 안쪽에 있는 DNA가 방출이 된 다음에 해관으로 들어가게 되죠. 처음에 일어나는 과정이 리페어예요. 리페어. 리페어는 수리라는 거죠. 수리. 뭘 수리해요? DNA가 파셜 서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완벽한 원형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끊어져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수리를 통해서 코발런트리 클로즈드 서큘라예요. 공유결합에 의해서 완벽한 더블 스트랜드의 클로즈된 더블 스트랜드 DNA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CCC DNA 형태를 만들게 되고요. 여기서 트랜스크립션 전사를 통해서 mRNA를 만들죠. 4개. 하나, 둘, 셋, 네. 4종류의 mRNA를 형성하고 mRNA는 세포질로 나가서 단백질을 만들게 되겠죠. 제일 큰 풀 사이즈를 이제 프리지노믹 RNA, pgRNA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고요. 이 pgRNA가 다른 단백질도 만들고, 그쵸? 트랜슬레이션에서 단백질도 만들고, 이 pgRNA가 직접 뭐가 돼요? RNA로 캡시드 안에 패키징 되는 형태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pgRNA 그리고 아까 뭐 P, S, C, 뭐 X 뭐 이런 각각의 mRNA가 단백질을 만들죠. 특히 이제 서피스와 관련된 것들, 웹피와 관련된 거는 ER 골지에 보내져서
단백질 합성이 되게 되고요. 이 ER 골지가 직접 DNA를 감싸면서 릴리즈되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앞에서 나왔던 방식과 굉장히 유사한 동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이라고 그랬었죠. 네, 레트로바이러스, 렌티바이러스는 진입하면서 리버스 트랜스크립션, RNA에서 DNA를 만드는 과정이 나타난다 라고 하면은 이 헤파타이티스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니까요. DNA 자체가 RNA로 합성이 되고요. 이 RNA가 캡시드 안에 패키징이 된 다음에 여기 있듯이 마이너스 스트랜드 DNA 만들어지고 플러스 스트랜드 DNA 만들어지고 1, 2 이게 첫 번째 RT 과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패키징 후에 RT를 통해서 DNA를 합성하는 거죠. 오케이? 여기서 요 RNA가 DNA RT가 언제 일어난다? RNA 패키징 후에 일어난다. 가장 큰 차이점이죠. 진입 후. 렌티바이러스에서는 증식하지 않는 세포에서도 감염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주는 이유가 뭐 특수한 팩터를 갖고 있다고 그랬었죠. 중요한 팩터. 그게 이제 레트로바이러스하고 렌티바이러스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그랬어요. 그 특별한 요소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오케이. 여하튼 생활사는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는 이 파트고요. 세포 친화성은 헤파토사이트, 간세포에만 감염이 되고 수용체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 헤파토사이트 표면에 있는 인테그린이나 사이올릭 액시드를 사용을 할 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 결합에 관여하는 결합 단백질, 셀 어드이즘 몰레큘이라고 하는 캠이라고 하는 거죠. 셀 어드이즘, 세포 결합 단백질이 수용체가 될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간세포에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I를 활용을 하죠. 엔도사이토시스에 의해서 세포질로 진입이 되고 핵공 근처에서 캡시드가 벗겨져서 DNA만 핵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놈 DNA 리페어라는 걸 하게 되죠. 아까 파셔 듀플렉스로 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의 네거티브 스트랜드의 폴리머레이즈가 있고요. 양성 가닥에 프라이머가 존재를 하게 되죠. 뭐 이런 형태로 파셜 디플렉스를 가지고 DNA가 진입과 함께 필링이 되면서 완벽한 서큘라 형태로 리페어, 수리가 되게 됩니다. 수리된 형태가 이제 CCC DNA고요. 코발런트리 클로즈드 DNA라는 형태고요. 이 형태로 해서 에피좀 형태라고 되어 있죠. 이 더블 스트랜드 DNA가 세포 내에서 남아서 계속 세포 증식과 일정 사이클을 유지를 하면서 일정 숫자만을 복제하는 그런 형태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세포 안에 플라스미드 같은 거죠. 플라스미드. 박테리아 플라스미드가 세포 안에 도입이 됐을 때 일정 수를 유지하면서 복제를 해서 살아남아 있게 되죠. 그래서 계속 자기 유전자를 증식해서 남아있게 하듯이 요 코발런트리 클로즈드 서큘라 요 DNA 형태가 그러니까 만성 감염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RNA 포리머레이즈 2에 의한 RNA 트랜스크립션 주형으로 이 Y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숙주에 있는 RNA 포리머레이즈 2를 가지고 이제 전사를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단계. RNA 합성은 아까 뭐 4개 ORF가 있다고 그랬고요. 숙주의 RNA 포리머레이즈 2가
사용이 돼서 주형은 cccDNA고요. 4개의 RNA를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전체 RNA를 전사를 해놓은 게 이제 프리지노믹 RNA, pgRNA고, 이게 3.5kbase로 말단이 중복되어 지노믹 RNA보다 약간 크다고 되어 있는데요. 뭐 전체 사이즈를 다 전사해 놓은 양성가닥 RNA죠. pgRNA, 프리S, SX 해서 4개의 전사체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각기 다른 4개의 프로모터, 그러니까 위치, 게시하는 위치가 다 다르다는 얘기죠. 프로모터가 작동을 해서 각각의 전사체에서 단백질을 합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끝에 쪽은 뭐 폴리아데닐레이션, 시그널링 다 갖고 있고 5'앤 캡, 3'앤 폴리에테이를 가지고 있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죠. 뭐 일반적인 mRNA 형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오케이? P, S, 아까 뭐 C, P, S, X 뭐 이런 4개의 파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합성 후에 세포질로 이동해서 mRNA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 DR1, DR2 뭐 이런 부분들이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아마 나중에 설명이 될 거예요. 복제에 중요한 그런 파트로 사용될 거기 때문에. 단백질 합성 같은 경우는 아까 뭐 ORF가 나눠져 있고 그 ORF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폴리머레이즈 단백질을 또는 코어 단백질을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PG에서 코어하고 폴리머레이즈, DNA 게놈 합성을 위한 역전사 반응의 RNA 주용도 사용이 되는 거고요. 중요한 아이소니까. 나머지 2.4, 2.1에서 S, 0.72, X, mRNA에서 단백질을 만들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는 전사체가 4개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4파트로 분리돼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 ORF 번역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저번 시간에 살짝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리키 스캐닝 메커니즘, 리키 놓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AUG를 인식하지 못한 리보솜이 계속 가면서 두 번째 AUG, 그러니까 AT죠. 스타트 코돈이죠. 게시 코돈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뭐 쉬운 예로 쭉 전체가 있으면은 여기에 AUG 첫 번째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게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은 얘 시작했는데 여기서 원래 mRNA가 만들어지는데 놓친 거죠. 그리고 여기는 빼먹고 여기서부터 인식을 하게 되면은 이게 다른 뭐 PEG RNA면은 스몰 프리아스 만들어질 거고요. 또 세 번째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S, 뭐 나머지 네 번째 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X, 이렇게 하나씩 놓치는 거죠. 놓치면 다음, 놓치면 다음. 이게 리키 스캐닝 메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리키. 그래서 뭐 얘가 제일 많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 가면서 양은 줄 겁니다. 그래서 레귤라토리 역할을 하는 아이가 가장 소량이죠. 패키징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프리지노믹 RNA가 어떻게 패키징 되느냐? 패키징 신호가 있다라는 거죠. 렌티바이러스에서도 존재를 했었고요. 타우런. 여기는 이제 입실런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패키징 시그널이 존재를 하고 있어서 스템 룹 구조의 5'에 위치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인식해서 이거를 캡시드 안으로 집어 넣게 되는 거죠. 오케이? 집어넣게 되면서 이제 마이너스 스트랜드 DNA가 합성이 돼 RT라는 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입실런이라는 패키징 신호가 존재하고 이거는 폴리머레이즈에서 인식이 됩니다. 앞에 레트로바이러스랑 비교를 하면은 레트로바이러스는 개그 콜이라는 단백질이
패키징 시그널에 결합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개그들이 와서 더 붙으면서 패키징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 기억을 못 하실 것 같긴 한데, 여하튼 뭐가 존재한다? 패키징 신호가 존재를 한다. 그게 이제 입실런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룹을 형성한다고 했죠. 그리고 3.5kbase 프리즈노믹 RNA 양 말단에 입실런 서열 뒤쪽에도 있다고 얘기했고요. 근데 여기 뜻이 5' 입실런 서열만 패키징 신호로 작동을 하고 3' 입실런은 서브지노믹 RNA 패키징을 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서 이제 잘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뒤쪽 부분을 다 가지고 있으면은 패키징이 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게끔 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폴리머레이즈 단백질이 입실련 서열뿐만 아니라 캡 스트럭처도 인식하고 판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역전사 반응은 패키징 된 다음에 수행이 되고요. 요 HBB의 폴리머레이즈 R 디펜던트 DNA 폴리머레이즈죠. 역전사 요소가 될 겁니다. pgRNA에서 먼저 마이너스, 이게 양성 가닥이니까 마이너스 스트랜드 DNA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스트랜드 DNA를 주형으로 해서 거기다가 항보적인 양성 가닥 DNA를 갖다 복제를 해주겠죠. 근데 이게 플러스 스트랜드가 만들어지는데 완결되기 전에 세포 바깥으로 방출이 되면서 파셜 듀플렉스 형태로 종료가 되게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그런 얘기예요. 방출이 되겠죠. 뭐 비교를 해놓은 건데요. 헤파타이티스, 헤파드나 바이러스는 입실런이 이제 패키징 신호고 폴리머레이즈 단백질이 결합함으로써 이제 패키징이 시작이 되고요. 여기 있듯이 타우 같은 경우, 레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개그 단백질이 개그 폴에 의해서 인식이 되면서 패키징이 되는, 약간 다른 패키징 신호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만들어진 프리지노믹 RNA만 패키징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풀사이즈. 역전사 반응은 패키징 된 다음에 자신이 갖고 있는 폴리머레이즈 단백질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했었죠. 그리고 활성이 이제 RNA 디펜던트 DNA 폴리머레이즈, RNA를 주형으로 해서 DNA를 합성하는 폴리머레이즈고, 그 자체에 RNase H 활성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RNA에서 어떻게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스트랜드를 만들겠죠. DNA를 합성해 가면서 얘를 다이제스션을 하겠죠. 파괴를 한다는 거야. 그래야 여기에 상응하는 DNA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RNase H는 RNA를 분해하는 역할을 해주는 DNA 디펜던트 RNA 포리머레이즈 활성도 갖고 있어서 이제 후에 양성가닥 플러스 스트랜드를 만들어주게 되죠. 이렇게 폴리머레이즈 단백질이 이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헤파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RT, RNase, 레트로바이러스도 RT하고 RNase는 있었죠. 근데 DNA 폴리머레이즈 역할은 없죠. 네, 얘는 DNA 폴리머레이즈 역할까지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와 RNase 똑같이 이제 상동성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헤파드나 바이러스하고 레트로바이러스하고 뭔가 상관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TP 부분은 프로테인 프라이머 작용을 해서 뭐 TP와 RT를 연결해주는 SP 도메인이고요. 복제 과정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복제 과정은 그냥 스킵합시다. 너무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저것만 기억해 주세요. 복제 과정에서 패키징된 pgRNA,
프리지노믹 RNA를 주형으로 해서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 DNA 폴리머레이즈가 먼저 프라이머로 작동한다고 그랬어요. 음성 가닥을 합성하고 싱글 스트랜드 DNA를 만들고 이거를 주형으로 해서 DNA 디펜던트 DNA 폴리머레이즈가 나머지 상보적인 가닥, 그래서 여기 듀플렉스 리니어를 생성을 하는 거죠. 이게 원래의 과정이에요. 그쵸? PG에서 음성 가닥 만들고 음성 가닥에 양성 가닥을 만들어 주면서 듀플렉스 서큘라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일부 이렇게 듀플렉스 리니어 형태의 DNA가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싱글 스트랜드 DNA가 남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HBV 바이러스 DNA 복제 후에 한번 쭉 정기용동을 해서 살펴보면은 RCDLSS 싱글 스트랜드 DNA, 그 다음에 듀플렉스 리니어, 그 다음에 듀플렉스 서큘라, 세 가지가 다 확인된다. 그리고 요게 가장 완전한 형태죠. 그쵸? 무게 사이즈 면에서는 리니어하고 서큘라하고 거의 동일한 사이즈예요. 근데 이 서큘라 폼이 더 위쪽에 조체에서 뜬다는 확인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존재할 가능성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만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실제 복제 시에 이런 구성품들이 다 이제 중간 복제체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중간체. 어떻게? 싱글 스트랜드, 그 다음에 더블 스트랜드 리니어, 더블 스트랜드 서큘라, 세 가지 폼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출이에요. 방출은 뭐 레트로바이러스하고 동일하게 ER 골즈에 준비되어 있던 외피 단백질들이 이제 패키징된 유전자와 감싸지면서 퓨전돼서 멤브레인에 퓨전돼서 이제 바깥쪽으로 내보내지게 되어 있죠. 레트로바이러스 역전사 과정과 비교해서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유사하지만 몇 가지 특징적인 차이가 있다. 역전사 반응이 수행되는 감염 주기 단계의 차이가 확실히 있다고 했어요. HBV는 패키징 되면서 RT가 일어난다고 그랬고요. HBV, 레트로바이러스, 특히 레트로바이러스는 렌티바이러스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렌티바이러스는 엔트리 돼서 픽이라고 그랬죠. 프리 인테그레이션 컴플렉스. 요 픽 구성과 함께 역전사가 일어나게 돼서 DNA 형태로 핵 안에 진입이 되고 이게 인테그레이션, 핵에 들어가서 유전자에 삽입이 된다고 했어요. LTR을 형성을 해서. 그래서 리버스 트랜스크립션을 하면서 U3, RU5 LTR을 양 끝쪽에 이제 형성을 하기 때문에 유전자에 삽입이 가능하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프로바이러스 형태로 남아있고. 그러면 레트로바이러스의 프로바이러스는 호스트, 숙주의 유전자에 삽입이 된 상태고요. 안 그래? 그러면은 헤파타이티스 바이러스는 어때요? CCC, 코발런트리 클로즈 서큘라, DNA. 그러니까 마치 삽입은 안 됐고 뭐야? 플라스미드와 같은 유전자 상태로 프로바이러스 같이 작동을 하는 거죠.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그런 형태고요. 얘는 만들어진 유전자 RNA가 그 자체의 RNA. 얘는 프리지노믹 RNA가 이것도 프리지노믹 RNA 똑같죠. 근데 얘는 다시 역전사의 주형이 되는 거고요. RNA 그다음에 DNA가 만들어진.
이렇게 차이점을 꼭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레트로바이러스의 템플레이트는 지노믹 RNA고 헤파드나 바이러스 지노믹 RNA, pgRNA. 인펙션 사이클에서 뭐 스텝인 인펙션 사이클, 엔트리 스텝 타겟 셀이고 익시 스텝이죠. 나갈 때, 들어갈 때. 뭐 호스트 tRNA를 프라이머로 사용한다고 그랬고요. 바이럴 P 프로테인, 프라이머 for 플러스 스트랜드는 PPT. 그리고 뭐 pgRNA 자체. 그리고 템플레이트 스위치 이벤트인데 2번이고 3번이라고 그랬는데 이 2번은 앞에서는 레트로바이러스 말씀드렸으니까 점프를 한다고 그랬어요. PBS, PPT, RT 프로덕션, 더블 스트랜드 리니어를 만들고요. 이거는 릴렉스드 서큘라 DNA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릴렉스드 서큘라라는 형태가 파셜 듀플렉스 DNA 형태가 되는 거니까요. RC, 서큘라, 리니어. 이게 가장 큰 두 바이러스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뭐 HDX 그러니까 X 프로테인의 이제 조절 기작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한 건데요. 여기 있듯이 뭐 cccDNA가 트랜스크립션 액티브 뭐 바이럴 RNA가 만들어지는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션에 조절을 한다든지 사이토플라즘에서 마이토콘드리아를 지속적으로 뭐 ROS는 말 그대로 산화 스트레스 유발이에요. 이거 NF-kappaB 활성시켜서 셀 서바이벌 유지하고 그리고 칼슘의 활성에 의해서 메카이네이즈 얼크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메카네이즈 활성을 유발을 하면은 이 둘 다 세포 생존을 증가시키고 증식을 증가시키는 캔서를 유발하겠죠. 이게 뭘 유발한다는 거예요? 만성 간염에서 간암을 유발하는 그런 조절 형태가 될 겁니다. X 프로테인이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는 요 X 프로테인이 컬린 메디에이티드 유비키티네이션이에요. 이 BX 프로테인이 유비키틴 메디에이티드 라이게이션을 해서 E3 라이게이즈에 의해서 유비키티네이션을 시키고 이게 P53이나 뭐 RB 프로테인이 되겠죠. P53 뭐예요? 튜머 서프레서. 얘네들을 유비키티네이션을 시켜서 제거를 해버리면은 암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다 X 프로테인이 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뭐 이거는 이제 면역 조절을 이제 하는 얘기인데요. 인터페론에 대해서 억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인터페론 생산을 못하게 하는 작용 또는 T셀 이그조션이라는데 T셀이 어떻게 보면은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T셀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게 만들어서 왜? 이게 만성 반응이 돼서 만성. T3 더 이상 반응하지 않으면은 프로그램드 셀데스 면역 억제 관용 면역 반응이 작동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면역 반응과 인터페론의 작용을 억제해서 회피함으로써 만성 감염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HBV 인펙티드 헤파토사이트예요. 감염된 간세포죠. 얘가 계속 T셀을 자극을 해서 나중에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작동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리플리콘 얘기는 나중에 다른 얘기하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만성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형태까지 얘기를 드렸고요. 안 자고 듣고 있니? 네. 예, 듣고 있습니다. 레트로바이러스하고 헤파타이티스 바이러스의 차이점에 중심을 두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가장 키입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주세요.
디스커션 할 부분이 있나?